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김명수를 용서해선 안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허영 교수, 김명수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2021년 5월 8일 작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허영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김명수는 단죄 대상이라고 했다. 허영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충성하여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고, 이렇게 되면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개인적,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논리다. 생명력을 잃은 편파적 재판은 일종의 국가폭력이다. 국가 공권력을 조폭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허 교수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특정했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을 재판받게 했는데,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란 뜻이다. 그는 국민의 무서운 저항이 일어나기 전 사조직에 자진의 산을 권한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기피하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정관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란 것이다. 허 교수는 이 조직을 음흉한 비밀결사체로 묘사하기도 했다. 명단 공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가? 비밀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다. 김명수와 패거리 판사들에 대한 준엄한 논고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2월 19일 판사 3,000명을 포함한 전국 법원 직원 1만 8천여 명이 보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다가 문매를 맞고 있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할 때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이를 부인하자 임 판사가 대화 녹음을 공개. 거짓말이 탄로 난 상황에 대한 입장문에 또 거짓말과 억지가 들어있었다. 조선일보는 이 입장문을 받아본 판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도 이날 김뻥수 아니면 김번수, 유체이탈 화법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다. 거짓말쟁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A4 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의 733자 입장문에 최소 7가지의 허위 사실과 명백한 거짓말이 담겨 있었다고 분석했다. 소개한다. 사법부 둘러싼 여러 일 때문, 본인의 거짓말이 근본 원인.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 첫 대목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고 했다.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김명수의 문제로 불거진 사안이다. 그가 여당과 탄핵 거래를 한 의혹이 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사법부 문제가 아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 부주의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 그는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와 언론의 공식 문서로 답변한 것이 부주의한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공개된 면담 녹음에서 그는 탄핵을 5번, 정치를 2번, 국회를 1번 말한 걸로 나온다. 정치적 고려 있지 않다. 녹취록엔 정치적 상황 살펴야.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육성이 최근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당시 대화 녹음에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정치권 교감이 있을 수 없는 일, 여가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그는 또 정치권과 교감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면담 녹취록에서 그는 임 부장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라고 했다. 사표 수리는 법 규정 고려, 면담서, 법률적인 건 차치. 그는 사표 수리는 법 규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는 면담에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라고 말했다. 법률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해놓고
즉법 규정은 젖혀두고라고 해놓고 법 규정을 고려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 정권 입맛에 맞춰 코드 인사. 그는 입장문에서 제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현 정권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사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조국 관련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다. 6년 유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전출시켰다. 여러 권한 과감히 내려놨다. 승진 유력한 판사의 사퇴 종용. 그는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았다 했다. 그러나 그는 올 초 법원정기 인사 전 대법원 관계자를 통해 법원장 승진이 유력하던 A 부장판사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B 부장판사에게도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지시했다. 권한을 남용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전에도 잇따라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 면담 때 정기 인사가 아닌 중도 사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탄핵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했지만 그는 임 부장판사의 올 2월 정기 인사 사직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엔 야당 의원들에게 면담 때 임 부장판사가 재판 중이라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면담 녹취록엔 이런 발언이 전혀 없다. 조선일보는 판사들 사이에서 대법원장이 피노키오라면 코가 대법원 청사천장을 뚫고 나갔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